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트루트 온넷 앵그리데드입니다. 저는 어저께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기 이웃들과 함께, 한국 분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재밌게 지내다 왔는데요. 평소 잘 못 마시던 술도 엄청 어저께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지난 편에 전화선에 어떻게 신호를 실제 시그널을, 이제 그런 전압 시그널링이죠. 전압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 그리고 그게 0과 1, 비트 0과 1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그대로 바로 비트 0과 1로 해서 데이터로 인식을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코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자꾸 0000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시그널링인 그 프로퍼게이트 그 전화선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동안에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로인지 1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또 라인 코딩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요. 다른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컴퓨터에 보시면, 컴퓨터에 지난번에 버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버스에 비트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0과 1이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V 전압 시그널링입니다. 클럭에 맞춰서 이 싱크로나이즈에 있죠. 틱틱틱틱 하는 순간에 다른 모든 CPU나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그런 클럭에 맞춰서 탁탁탁탁 움직일 때 그게 맞춰서 자기의 시그널들을 실제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또 컨트롤도 하고 그걸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 공학 배울 때 아키텍처의 선수 과목이죠. 논리회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00은 0이고 01은 1이고 10도 1이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혹시? 11도 1이고, 그러니까 AND 게이트라고 그러죠. 인풋에 두 개 다 1이 돼야 아웃풋이 1이 되고, 10이든 01이든 00이든 모두 0이 되는 그런 이 회로 기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로지컬한 논리 회로 기호입니다. 이게 AND 게이트가. 실제로 이 안에 AND 게이트는 실제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바로 옆에 보시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다이오드 두 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인풋 5V를 인가하느냐 인가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죠. 인풋에 1을 1을 대입 입력을 하느냐 0을 대입하느냐, 그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하면은 과연 요 사이에, 이건 접지입니다. 지로 접지와 여기 볼티지가 얼마가 걸리냐에 따라서 이게 5V가 걸릴 수도 있고 0V가 될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0과 1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 만약에 우리가 5V, 0V를 인가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5V 되는 순간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5V니까 여기도 5V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0V이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여기가 0V이기 때문에 5V에서 0V까지 다이오드가 포워드 바이어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0V가 되겠죠, 그죠? 결국 말해서 여기는 5V고 여기는 5V지만 여기는 0V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V겠죠. 바꿔야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0V고 여기가 5V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0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전압 차이는 계속 0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5V가 될 때만 여기가 5V, 전위가 5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V, 5V일 때 여기도 5V, 다시 말하면 비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도 실제 볼티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0이냐, 비트 0이냐, 1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통신으로 돌아가서 지난편에는 그 유선에 대해서 전압 시그널링을 이용을 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시그널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그 피지컬 레이어의 전송 부분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나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옵티컬 케이블 안에 그 광신호나 아니면 코엑시얼 케이블 안에 그 전파 신호나 모두 다 무선으로 시그널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느냐. 우리가 전화선에서는 볼티지 차이를 이용해서 시그널링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매체들, 미디어들을 이용해서는 전파를 보내게 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전자파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시그널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해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들어가 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자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선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방향입니다. 그냥 N극에서 S극으로 자기력선들이 이렇게 많이 흐른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자석이 세다라는 말은 이 자기력선들이 밀도가 높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아주 빽빽하게. 그러면 실제로 철가루를 여기 대보면 막 빽빽하게 철가루가 일렬로 딱 서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좀 자석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자기력선 사이가 성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또 전기력선을 한번 봅시다. 전기력선을 보면은 이 마찬가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하입자, 플러스 전하입자와 마이너스 전하입자가 공간 중에 있을 때 그 전기력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이제 우리는 전파 쪽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전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파라는 거는 이런 이게 사실은 이제 전기력선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전기장이라는 필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필드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지구 주변에 어떤 운석이 다가오게 되면 지구로 빨려 들어가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중력에 의한 필드에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로 끌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필드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에는 필드가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중간에 어떤 전하 입자가 여기에 필드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쭉 밀려나겠죠. 그게 전기력선의 방향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화살표의 방향은 자기력선들이고, 실제 그 필드들은 이렇게 점층적으로 구성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쇠가 하나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친 거를 전파라 그럽니다. Electromagnetic Field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교류 전원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전기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그죠? 전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처음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올라와서 전하량이 많아지면서 전기력 선의 수도 이 정도에서 점점 여기로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점점 세지죠. 전기장이 세짐과 동시에 자기장도 세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철심 두 개를 활짝 양쪽으로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쫙 180도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이 밑에 모습입니다. 이렇게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이 가는데 이것도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게 만약에 평행하게 되면 그 끝을 모르지만 그의 끝은 모르겠죠. 그죠? 우주의 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돌아와서 마이너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전기선의 정의입니다. 정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자기력선은 90도 방향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전기력선과 전기장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전기력선 그냥 전기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방향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전기력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90도로 뺑뺑이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전파의 발사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파워는 줄어들게 되겠죠. 전파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변환이, 우리가 왜 햇빛을 많이 쬐거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고기를 굽는 거나 다 모두 전파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부가 햇빛에 탄되거나,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안에서 그 고기가 구워진다거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점점 전압이 세집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높아지겠죠, 이게. 밀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그 자기력선의 밀도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요 밀도가 높아지는 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커질수록 자기장도 똑같이, 그러나 방향은 어떻습니까? 서로 직각 형태로 크게 되죠. 우리는 보통 이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모습은 이렇게 전파는 발신이 되는 겁니다. 수신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전기장의 90도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함께 그 전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이게 또 피리어딕이죠. 그죠? 이게 피리어딕이죠. 사인 웨이브가 됐든 코사인 웨이브가 됐든 또 피리어딕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분명히 볼티지는 아닙니다. 전압 시그널링은 아닙니다. 그죠? 장입니다. 필드의 개념입니다. 필드가 공간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공간상으로. 굳이 미디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공기 중으로 나가니까요. 그죠? 진공 상태에서도 나가고요. 그죠? 에너지의 변환으로, 에너지가 주고받고 변환으로 쭉 나가게 되는 겁니다. 빛이 또 그러거든요. 우리가 빛의 속도를 가늠하기는 힘들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빛이 나가는 모습 우리가 보기 힘들죠, 그게. 근데 번개를 보게 되면, 번개가 그 빛의 속도에 한 3분의 2 정도로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밤에, 아주 벼락치는 날, 번개가 쳐내려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거의 전기의 속도입니다. 전기의 속도. 공기 중에 흐르는 전기의 속도거든요. 그것보다 3분의 1이 더 빠른 게 빛의 빠르기죠. 그죠? 속도죠.
그래서 보통 그 어떤 레이디오 그 전파의 속도는 전파의 이 주파수 곱하기 한 사이클의 길이입니다. 그 두 개를 곱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빛 같은 경우 진공 상태에서 30만 km/s를 날아간다는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죠. 우리의 대기권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구의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1초에 30만 km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빠른 그런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이해해 보자면 주파수가 높아지면, 다시 말해서 고주파가 되면 그 wavelength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보시죠. 주파수가 높아지죠.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면 우리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보통 430에서 750 트릴리언 헤르츠입니다.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10의 16승입니까? 예. 16승. 430 곱하기 10의 16승계의 주파수인 겁니다. 1초, 그러니까 1초에 그런 주파수가, 그러니까 진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 그러면 파장은 당연히 짧아지겠죠. 가시광선, 비지블 라이트의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400에서 700 나노메타입니다. 나노메타면은, 나노는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다음에 나노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 정도의 아주 짧은 전자기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그 전자기파는 보통 코엑시얼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 안에 들어오는 전파는 보통 기가헤르츠 됩니다. 여기는 트릴리언 헤르츠이지 않습니까? 트릴리언.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동축 그 케이블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그 동축 케이블 안에서 사용되는 전파의 주파수는 겨우 기가헤르츠 정도입니다. 굉장히 저주파죠. 거기에 비해 보면. 근데 이런 저주파도 또 우리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내지는 그런 AM이나 FM 그런 방송에 비하면 또 고주파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제가 모듈레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드릴 텐데, 그때 AM, FM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또 AM은 아날로그이고 FM은 디지털이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디지털은 01, 01.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념인데, 그거는 AM이든 FM이든 PM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0과 1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아날로그로 보내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을 보통 코덱이라고 그럽니다. 코덱, 코드, 디코드 이 개념인데, 물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그걸 컴프레션, 디컴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덱 할 때 그런 컴프레션 개념도 들어가지만 실제의 의미는 이제 코덱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OSI 피지컬 레이어 7 레이어 중에 제일 아랫부분 피지컬 레이어의 무선 부분입니다. 블루투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든 와이파이든 혹은 뭐 옵티컬 케이블 안에 들어가든 뭐 코엑셜 케이블 안에 들어가는 그 전파들 모두 이러한 조건으로 시그널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